메이지 시대의 게이샤,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 250년에 걸친 억압적인 쇼군 통치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뒤집을 계획을 세운다. 에도 정치의 염증을 느낀 사무라이들은 비밀리에 모여 모반을 도모할 장소가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게이샤들의 찻집만큼 안전한 장소도 없었다. 게이샤들은 비밀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하지. 그렇고 말고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우리의 비밀은 절대 새어나가지 않아. 그런 게이샤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사무라이들은 쇼군 통치의 막을 내리는 데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1868년 황제가 고위에 오르게 되자 게이샤들은 자연스레 일본 최고 권력들의 비호를 받게 된다. 게이샤들의 지위가 일대 치솟는 순간이었다. 그러는 사이 일본은 빠르게 현대사회로 변화하게 된다. 서양의 기술 문명은 증기시대를 열었고, 남성들은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중산모를 쓰기 시작했다. 당시 게이샤는 오늘날의 영화배우처럼 유행의 첨단을 주도하는 여성들이었다. 가장 아름답고 재능있고 멋진 여성들로서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 인기를 반영이나 한 듯 1900년도에 접어들자 게이샤들의 수는 25,000명으로 급격하게 불어난다. 이러한 시기에 게이샤가 일본 수상 가스다다로의 정부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일본 역사상 권력자가 게이샤를 아내로 맞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런가 하면 바론 무츠 외무성 장관은 2차례 모두 게이샤와 결혼을 했다. 어찌 보면 정치인들에게 게이샤는 여염집 교수들보다 훨씬 나은 신부감이었다. 무엇보다 남성을 깍듯이 받들었고 비밀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듯 20세기 초반 게이샤들은 일본 권력층의 비호 아래 모두가 선망하는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다. 1920년대 게이샤들을 위협하는 재즈 문화. 하지만 1920년대 현대사회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게이샤들은 생존을 크게 위협받게 된다. 1920년대 일본에도 재즈 시대가 도래한다. 쇼걸들이 무대를 수놓고 서양식 유행에 목말라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나이트클럽은 최고의 인기 장소로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카페걸들은 단연 인기였다. 이들은 게이샤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남성과 동석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현대적이었다. 때문에 게이샤들은 사상 처음으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결국 1920년대는 게이샤들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고 말았으니 그들은 춤과 노래, 음악 등 그들만의 전통을 굳게 지키면서 바 호스티스와는 다른 모습을 부각시키며 자신들을 차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때부터 게이샤들은 첨단 패션을 주도하기보다는 전통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게이샤들에게는 천만다행으로 재즈 유행은 곧 끝나고 만다. 1926년 히로히토 천황의 즉위와 함께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에는 국수주의 열풍이 일제히 몰아닥쳤고 서구 문물은 부정한 것으로 비난받게 된다. 그리고 게이샤는 일본 전통문화의 대명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자 다시 인기를 찾게 된 게이샤들은 1930년대 초 그 수가 최대 8만 명에 이르게 된다. 1930년대 게이샤들의 빛과 그림자. 1930년대가 되면 일본은 전세계적인 대공황에 휩쓸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샤들을 위한 아낌없는 사치는 계속되었다. 부유층 남성들은 게이샤들을 위해 값비싼 기모노를 매달 한 번씩 사입거나 여러 명의 게이샤를 거느리고 꽃놀이를 다니는 게 다반사였다. 한마디로 게이샤들에게는 좋은 시절이었다. 하지만 게이샤의 전성기에도 어두운 단면이 있었다.
게이샤의 인기가 높아지자 시골의 빈곤한 가정들이 7, 8세대는 어린 딸들을 게이샤 하우스에 팔아넘기는 일들이 빈번해졌던 것이다. 그렇게 팔려간 어린 소녀들은 포주나 다름없는 게이샤 데모의 소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팔려간 소녀들은 게이샤 데모에게 받은 기모노와 숙식비, 그리고 교육비 등을 갚기 위해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야 했던 것이다. 행여나 도망친다 해도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한편 당시에는 다시 게이샤들의 매춘이 암암리에 생겨나게 된다. 특히 가장 비싼 값을 내는 고객에게 게이샤의 처녀성을 파는 이벤트도 생겼다. 1930년대 교토에서는 사상 최고가인 10억 원을 내놓고 이벤트에 당첨되는 사례도 있었을 정도였다. 그러했으니 당시 게이샤들은 돈 많은 남자를 잡는 게 일생의 목표이기도 했다. 좋은 물줄을 잡게 되면 게이샤들은 비싼 생활비를 매달 챙겨받고 그 대가로 평생 남자의 정부로 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성관계를 갖는 이는 평생 물주가 된 남자 한 사람뿐이어야만 했다. 2차 대전 중 게이샤, 강제징용을 피할 수 없었다. 1941년 미국을 상대로 전쟁 중이던 일본 군들은 게이샤에게도 애국심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게이샤들은 전쟁 영웅들을 환호하면서 선전 도구로 활용되었는데, 특히 카미카제 특공대들은 출발 전 예쁜 게이샤들을 불러 위로의 잔치를 받았다. 일본 국민들이 강제로 군수 공장에 동원되어 일할 때도 게이샤 업계는 예전처럼 돌아갔다. 이들 고객의 상당수는 군 고위 장성이었다. 1940년대 일본은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내핍 상태였지만 군 장성들의 후원을 얻은 게이샤들은 다른 이들보다 사정이 좋았다. 그러나 전쟁이 3년이 넘어서자 일본의 자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고 게이샤 하우스도 문을 닫게 된다. 이때는 게이샤들도 군수 물자 공장에 차출됐다. 특이한 건 이때 게이샤들은 기모노 소매를 잘라 작업복을 만들어 입어야 했다. 따로 작업복을 국가에서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모노를 입고 나온 게이샤들은 공장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헐, 저기 게이샤들 좀 봐.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대곤 했었다.